은퇴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융실수 7가지. 1. 퇴직금을 한 번에 투자하는 실수.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마지막 한 번 크게 불려보자. 그래서 부동산, 주식, 코인, 지인 추천 투자에 한 번에 넣습니다. 그동안 못 해본 투자, 남들 돈 벌었다는 이야기, 이번이 기회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은퇴 자금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평생 생활비입니다. 한 번 날리면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간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왜 한 번에 넣으면 위험한가? 시장 타이밍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은퇴 직후 큰 하락을 맞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익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벌었는가 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적 압박이 커집니다. 전 재산이 한 자산에 묶이면 작은 변동에도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퇴직금은 노후 월세, 병원비,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안전망, 즉 생존 자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 등을 분산하고 한 번에 투자하지 않는 시간 분산, 생활비, 비상자금, 장기 투자 등으로 구분하는 목적 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는 안전자산으로 확보해서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자산의 핵심은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 자산 운용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승부수가 아닙니다. 평생을 지켜줄 방패입니다. 2. 부동산이나 고수익 상품에 올인하는 실수. 연 10%, 20% 보장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의 핵심은 고수익이 아니라 안정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돈을 불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키고 쓰는 시기입니다. 한국 은퇴자의 현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90% 이상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은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나쁘면 팔 수도 없습니다. 세금, 관리비는 계속 나갑니다.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자산 규모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연금, 월세, 배당, 이자 등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우선입니다. 3. 자녀에게 무리하게 돈을 지원하는 실수. 한국 부모들의 가장 큰 노후 파괴 요인 중 하나는 자녀에게 과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혼자금, 집값 보태주기, 전세금 지원, 창업자금, 손주 양육비까지 부모니까 해줘야지. 우리는 고생했으니 애들은 편하게 살게 하고 싶다. 이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다 주고 나면 부모는 빈털터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보태주자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억 단위로 오르면서 지원 규모도 커집니다.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 창업자금 지원, 손주 학원비, 양육비 지원. 이렇게 몇 번 반복되면 수십 년 모은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녀는 집이 있고 부모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노후에는 다시 벌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입니다. 한번 빠져나간 돈은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비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간병비 부담이 커집니다. 현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시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과도한 지원이 나중에는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사랑의 영역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입니다. 매달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장기 요양 가능성,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돈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합니다. 4. 금융사기에 속는 실수. 은퇴자들은 금융사기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됩니다. 왜일까요? 목돈이 한 번에 생기고 안정적인 수익이 필요하며 금융상품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제는 좀 편하게 벌고 싶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심리를 노립니다. 은퇴자를 흔드는 대표적인 말들. 연 10% 확정 수익입니다.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VIP만 들어가는 특별 투자입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불안과 욕심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이 줄어들까 두렵고, 그렇다고 너무 낮은 이자만 받기는 아쉽습니다. 그 틈을 파고듭니다. 특히 더 위험한 유형을 보면 은퇴자 금융 사기의 상당수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을 통해 시작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지인, 친척, 종교 모임, 동창 모임 등이 대부분입니다. 남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이 신뢰가 가장 큰 함정입니다. 관계가 신뢰를 대신하는 순간 검증은 사라집니다. 왜 노후 자금에는 더 치명적인가? 젊을 때는 투자 실패 후 다시 일해서 복구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정기소득이 제한적이고 회복할 시간이 부족하며 손실이 곧 생활 수준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10년, 20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원칙은 노후 자금에는 복잡한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되는 구조는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험이 없는데 고수익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안전한 상품은 고수익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사적 모임에서 확정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 순간 경고등을 켜야 합니다. 왜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 이런 기회를 줄까? 왜 나에게만 이 정보를 줄까? 왜 서둘러 결정하라고 할까? 계약서와 구조를 내가 완전히 이해했는가? 조금이라도 설명이 모호하다면 투자가 아니라 회피가 정답입니다. 노후 자금은 기회를 잡는 돈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돈입니다. 크게 벌 기회를 놓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속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에는 좋은 기회를 찾지 말고 위험을 피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일단 멈추고 의심하십시오. 5. 건강 비용을 과소평가하는 실수.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생활비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 폭탄입니다. 은퇴 전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병원 갈 일 별로 없잖아. 보험료 아까우니 줄이자. 그래서 소득이 끊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보험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해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출. 은퇴 이후 지출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여행비보다 병원비가 늘고, 외식비보다 약값이 늘고, 취미비보다 간병비가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 관리비, 정기 검사 비용, 수술비, 장기 입원비, 재활치료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아프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간병비입니다. 의료비보다 더 큰 부담은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 요양, 치매, 중풍, 거동 불편 등의 상황이 오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일을 줄이거나 그만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매달 큰 비용이 들어갑니다. 몇 달이면 수천만 원, 몇 년이면 억 단위로 늘어납니다. 이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노후 자산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왜 보험을 줄이면 위험한가? 은퇴 후에는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나이 제한, 건강심사 강화, 보험료 급등. 지금은 비싸 보이지만 나중에는 아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순간 리스크를 온전히 본인이 떠안게 됩니다. 보험은 비용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 아까운 지출. 하지만 노후의 보험은 투자가 아니라 위험 이전 장치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위험을 매달 일정 금액으로 막는 구조입니다. 보험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노후 생활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보험은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돈을 불리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6. 은퇴 후에도 소비 패턴을 바꾸지 않는 실수.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해도 직장 다닐 때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해외여행도 계속 가고 외식 빈도도 줄지 않고 골프 모임도 예전처럼 나갑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이제 좀 즐겨야지.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 구조는 이렇게 변합니다. 직장 시절에는 매달 급여가 들어오고 성과급이 있고 퇴직 전까지 소득 증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급여가 사라지고 제한된 연금 소득으로 바뀝니다. 연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들어옵니다. 더 일하지 않는 이상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퇴직금, 예금, 투자 자산이 꽤 있어 보입니다. 통장 잔고가 두둑하니 불안감도 적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들어오는 연금은 250만 원인데 소비는 예전과 같이 400만 원이라면 매달 150만 원씩 자산에서 꺼내 써야 합니다. 1년에 1,800만 원, 10년이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해지면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듭니다. 소비는 습관입니다. 직장 시절 형성된 소비 수준은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중형 이상 차량 유지비, 연 1에서 2회 해외여행, 주 2에서 3회 외식, 골프, 취미 활동, 이것이 기본값이 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기준을 조정하지 않으면 소득보다 소비가 앞서게 됩니다. 문제는 줄이는 시점입니다. 자산이 충분할 때는 체감이 안 되지만 줄어들고 나서야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맞춰 소비를 재설계해야 하고 변동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 즐긴다보다 오래 간다를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는 5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반 5년을 직장 시절처럼 쓰면 후반 15년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소비 수준이 연금 범위 안에 있는가? 자산을 꺼내 쓰는 구조라면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의료비가 늘어났을 때도 유지 가능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소비는 서서히 자산을 잠식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은 줄었는데 소비가 그대로이면 차이는 자산이 메웁니다. 그리고 그 자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노후의 핵심은 더 버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7. 은퇴 후에도 돈 공부를 멈추는 실수.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금융 공부냐?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싶다. 하지만 이 생각이 노후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는 공부를 멈춰도 되는 시점이 아니라 공부의 방향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왜 더 중요해지는가? 직장에 다닐 때는 실수를 해도 월급이 보완해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득이 제한적이고 자산은 줄어들기 시작하며 한 번의 선택이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금융 지식입니다. 노후에는 금융 지식이 투자 기술이 아니라 생존 기술이 됩니다. 연금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금을 그냥 나오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 수령하는 게 유리한지, 분할 수령과 일시금 중 무엇이 나은지, 연금 간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수령 시기에 따른 세금 차이는 얼마인지, 이 차이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수령 시점을 몇 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받는 총액이 크게 차이 납니다. 복지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영원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다양한 복지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는 해당 없겠지, 복잡해서 모르겠다 하고 지나칩니다.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세금 차이는 더 큽니다. 은퇴 이후에는 세금 구조도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동산 보유세, 양도세, 증여와 상속 문제. 조금만 구조를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대로 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수천만 원, 경우에 따라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노후에는 큰 수익을 못 내는 것보다 몰라서 손해보는 것이 더 치명적입니다. 잘못된 연금 선택, 불리한 세금 구조, 필요 없는 금융상품 가입,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미신청,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현실적인 변화. 은퇴 후 공부는
어려운 투자 이론이 아닙니다. 내 연금 구조 이해하기, 세금 체계 파악하기, 복지제도 확인하기, 금융 사기 구별하기. 이것만 알아도 노후의 안정성은 크게 달라집니다. 은퇴 후에는 노동이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식이 돈을 지켜줍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가 아니라 이 나이라서 더 알아야 한다가 맞습니다. 노후에는 금융 지식이 곧 생존 기술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가난과 불안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7가지 금융 실수만 피해도 노후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60세 이후 꼭 알아야 할 연금, 복지, 자산 전략, 현실적인 노후 생존 전략을 매주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노후 인생을 바꾸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